대식의 상태는 더욱 위급해집니다. 경고음이 울리고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옵니다. 가족분들, 빨리 모이세요. 적합한 공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가족들은 놀라움과 희망 속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과연 대식에게 간이식을 해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의식을 잃은 대식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대식의 병실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을 알리는 기계 소리가 갑자기 불규칙하게 울리더니 날카로운 경고음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간호사들이 다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산소 포화도 불안정합니다. 의사도 곧장 달려와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액 추가하세요. 산소 더 올리세요. 가족분들은 잠시 밖으로 나가 계십시오. 해숙은 문 앞에서 손을 부여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버텨줘요. 미진과 아진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며 아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숨을 고르며 달려와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빨리 오세요. 적합한 공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긴장으로 굳어있던 복도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두 손을 모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기적이 오는 겁니까? 미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진을 붙잡았습니다. 아진아, 아빠 이제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아진도 눈물범벅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놀라움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지만 간절히 기다리던 그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누구일까 우리 아빠를 살려줄 사람이.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해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누가 되었든 그 은혜는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해. 그리고 무겁게 닫힌 병원 문이 천천히 열리려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 문으로 향했습니다. 금옥이는 조심스레 미자를 향해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자 언니, 대식 오빠가 아직도 의식이 없어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순간 미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무철의 간이식 이야기를 반대하던 그녀였지만 금옥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단 말이니? 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애써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하세요. 언니, 저도 무섭고 대식 오빠가 혹시라도. 말끝을 잇지 못한 금옥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자는 의자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버텼지만 이제는 벽처럼 세웠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걸까? 곧장 미자는 병원으로 찾아가 대식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의식 없는 상태에서 산소호흡기를 쓰며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대식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의식 없이 누워있는 대식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몇 번이고 말했던 무철의 목소리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이번만큼은 내 욕심이 아니야. 진짜 친구를 살리고 싶어서야. 미자는 결국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새 고민을 거듭하던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무철이 앉아있던 병원 복도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철은 밤을 꼬박 세운 듯 수척한 얼굴로 앉아있었는데 미자가 다가오는 걸 보고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무철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철을 바라보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해요. 이번만큼은 친구를 위해 해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철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곧장 미자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이번엔 내 욕심이 아니라
진짜 친구를 위한 거야. 이번엔 내가 꼭 바로잡고 싶어요. 미자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고개를 저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무사히 끝내줘요. 나 당신 잃을까봐 겁나. 무철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야.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벽 같은 감정이 조금은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구치소 조사실 안 분위기는 무겁고 침묵만 흘렀습니다. 규태는 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뻔뻔한 태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조사관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최규태 씨,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불법 자금과 대운빌딩 문제에 대해 전부 책임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규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서라며 제 욕심을 포장했지만 사실은 다 제 탐욕이었을 뿐입니다. 아내 금옥이와 민용이 그리고 곧 태어날 콩콩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죗값은 제가 치르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심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순간 눈빛이 흔들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범죄자들을 봐왔지만 규태의 이 진심 어린 고백은 뭔가 달라 보였던 겁니다. 그날 밤 규태는 구치소 안 좁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건 늘 가족들이었습니다. 민용이의 해맑은 웃음, 곧 태어날 아기 콩콩이,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던 금옥의 눈물. 규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서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며칠 후 규태의 동생 진태가 서류가 가득 든 두꺼운 가방을 들고 무철을 찾아갔습니다. 진태는 형이 구치소에서 모든 걸 고백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형님이 잘못 저지른 건 제가 대신 정리하겠습니다. 진태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하며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님을 용서해 주세요. 형은 지금 구치소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떳떳한 아버지가 되겠다고, 콩콩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철은 서류를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빌딩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고 친구까지 잃을 뻔했던 지난 날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무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수십 년간 쌓인 분노와 원망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규태가 달라지고 있다는 희미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진태야, 내 진심은 알겠다. 규태가 정말 변하고 싶다면 나도 이제는 그 마음을 받아줘야 하지 않겠냐. 그 말에 진태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병원 복도는 숨소리조차 무겁게 들릴 만큼 긴장에 잠겨 있었습니다. 의식 없는 대식을 바라보며 해숙은 끝내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미진과 아진도 곁에서 흐느끼며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철컥 묵직한 병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발소리 하나가 복도에 울릴 때마다 가슴은 쿵쾅거리며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다름 아닌 한무철이었습니다. 해숙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입을 막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무철 씨가 왜? 그 표정에는 놀람과 믿기지 않는 충격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저씨, 정말 아빠를 위해서. 아진도 눈시울이 붉어져 울먹였습니다. 삼촌 진짜예요? 아빠 살려주러 오신 거예요? 무철은 가족들의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의식 없는 대식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지만 그 곁을 둘러싼 가족과 친구들의 눈빛 속에는 희망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한때는 원수처럼 등을 돌리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던 무철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대식을 지켜주려는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수술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무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얀 수술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해 보였습니다. 속으로 그는 간절히 다짐했습니다. 대시가 이번엔 내가 널 지켜줄게. 지난날 내가 내 앞에서 얼마나 못난 친구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친구란 게 원래 이런 거 아니겠냐. 끝까지 함께 가는 거지. 복도에 모인 가족들은 서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숙은 흐느끼면서도 무철의 등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부디 무사히 돌아와 주세요. 우리 남편 꼭 살려주세요. 의사와 간호진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대식의 가족과 무철의 결심이 뒤섞이며 병원 안은 다시 한번 기적을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긴 수술은 모두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습니다. 복도에 모여있던 가족들은 손에 땀을 쥐고 기도하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며 피곤해 보이지만 미소를 짓는 의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분 모두 무사합니다. 간 이식은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해숙은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았고 미진과 아진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살았다, 아빠 살았다. 무철의 가족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미자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제발 이제는 제발 다 잘되게 해주세요. 며칠이 흘러 조용한 회복실. 대식은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긴 어둠을 뚫고 처음 마주한 건 낯설 만큼 환한 천장이었고 그 곁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해숙과 아이들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무철의 그림자였습니다. 대식은 아직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숨을 몰아쉬듯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해숙은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면서도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보, 수술 성공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러나 대식의 시선은 천천히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순간 무철이 보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지친 얼굴로 대식을 지켜보고 있던 무철. 대식은 크게 눈을 뜨며 놀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철이가 공여자였다고. 방 안은 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눈치만 보던 그때 미진이 울음을 삼키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빠 아저씨가 아빠 살리려고 자기 간을 내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대식의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무철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지난 세월 동안 쌓였던 원망과 오해, 다툼과 후회가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무철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식의 손을 꼭 잡으며 눈가에 웃음을 띄었습니다. 뭘 고맙고 미안해하냐, 이 바보야. 우리 친구잖아.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냐.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오래 묵은 원한이 풀려나가듯 따뜻한 온기가 서로의 가슴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대식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가 친구였지. 내가 끝까지 잊고 싶지 않았던 이름 바로 무철이 너였어. 그 한마디에 방 안공기는 더 이상 슬픔만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희망과 감동이 번져나갔습니다. 해숙은 흐느끼며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차마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 이제라도 이렇게 손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옆에서 미진과 아진도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아저씨 이제 그만 싸우고 우리랑 오래 같이 있어주세요. 우리 다시 가족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그들의 목소리는 순수한 바람이었고 그 바람은 방 안에 모인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회복실은 단순한 병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눈물이 화해로 바뀌고 가족의 눈물이 희망으로 바뀌는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철에 간 이식으로 기적처럼 다시 살아난 대식. 죽음의 문턱에서 친구의 손을 붙잡고 되돌아올 수 있었던 건 42년 우정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철은 지난날 욕심과 오해로 친구를 괴롭혔던 스스로를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친구가 되겠다며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간을 내어주었습니다. 한편 규태 역시 달라졌습니다. 민용이와 곧 태어날 콩콩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 다짐하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욕심과 갈등에 묻혀 한때는 40년 우정마저 잊고 살아왔던 새 친구. 하지만 죽음과 눈물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시금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진짜 우정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 과연 이 세 사람의 우정은 세월의 상처를 넘어 예전처럼 서로를 지켜주는 진짜 친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